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학개론 한동균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우리가 저당의 유동화 제도에 관련된 내용이죠. 자, 여러분 교재 177쪽이 되겠습니다. 자, 이 저당의 유동화 제도를 보시면은 우선은 작년에 이제 두 문제에 걸쳐서 이쪽에서 또 출제를 했었는데, 우선은 주택 수요자인 차입자, 자, 이 주택 수요자를 차입자라고 하죠. 자, 이 주택 수요자인 우리가 차입자와 우리가 대출자인 금융기관이죠. 자, 이 대출자를 우리 금융기관이라고 하는데, 이 금융기관은 1차 저당 대출 기관이라고 해요. 1차 저당 대출 기관이라고 하는데, 자, 주택 수요자가 이 주택 저당 채권을 설정을 하겠죠. 자, 주택 이 저당 채권, 줄여서 저당권이죠. 자, 이 주택 저당 채권을 설정해서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을 받아서 우리 금융기관으로부터 보금자리론을 대출받죠. 이 보금자리론이 모기지론이죠. 이 보금자리론, 일명 여러분 모기지론이라고 하는데, 이 저당 대출을 받습니다. 자,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이 보금자리론은 이 고정금리라는 걸 염두에 두시고, 또 대출 기간 만기는 우리가 10년, 15년, 20년, 30년 네 가지가 있죠. 10년 이상의 장기 대출이라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시면 되겠죠. 자, 고정금리입니다. 고정금리. 자, 이때 주택 수요자인 차입자와, 즉 주택 자금을 원하는 주택 수요자인 차입자와 주택 자금을 제공하는 금융기관 사이에 이루어지는 이 시장을 우리는 1차 저당 시장이라고 하죠. 1차. 그래서 1차 저당 시장은 주택 자금 대출 시장, 작년 시험에 주택 자금 대출 시장이라는 용어로 또 출제를 했었죠. 자, 이 주택 이 자금 이 대출 우리가 또 시장이라고 하죠. 1차 저당 시장 21회 시험, 25회 시험에 또 출제를 한 내용이죠. 자, 그러면은 이 1차 저당 시장은 주택 저당 채권이 우리가 형성되는 시장입니다. 자, 1차 저당 시장은 주택 저당 채권이 형성되는 우리가 시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주택 저당 채권이 형성되는 시장이 1차 저당 시장인데, 이 금융기관은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있죠. 이 주택 자금 우리가 대출 재원이 한정되어 있다. 이 한정된 우리가 재원, 주택 자금 대출 재원이 한정되어 있다는 거죠.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이 한정된 재원을 계속 대출을 해주다 보면은 이 재원이 부족을 해지죠. 따라서 이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대출 재원이 부족해지는 유동성 부족의 문제가 발생을 하죠. 자, 이러한 유동성 부족에 있어서의 문제가 발생한다. 그래서 이러한 유동성 부족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죠. 해결하기 위해서 도입된 게 바로 2차 저당 시장입니다. 유동성 부족에 따라서 위험은 점점 높아지죠. 이 유동성 부족에 따른 문제로서 유동성 위험은 높아지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도입된 제도가 2차 저당 시장 제도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주택 저당 채권을 우리나라 민법에서는 우리가 유통을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자산 유동화에 관한 법률, 1998년도에 제정된 자산 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주택 저당 채권을 유동화하고 있습니다. 이 주택 저당 채권을 하나의 상품으로 보겠죠. 자, 이 하나의 상품으로 시장에 유통되게 하는 것을 우리는 저당의 유동화 또는 저당권의 유동화라고 하죠. 저당 또는 이 저당권의 유동화란 말을 써요. 저당의 유동화 또는 저당권의 유동화라는 용어를 우리가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교재 177페이지 맨 위에 보시면은 이 저당권 자체를 하나의 상품으로 유통되게 하는 것을 이 저당권의 유동화라고 하는데, 이 저당권을 다시 유통을 시켜서 자금이 계속 금융기관에 유입돼서 주택 수요자에게 이론적으로 무한정 대출이 가능하죠. 그래서 이걸 신용창조인데, 이 저당권의 유동화는 신용창조의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 뭐 그런 내용이 거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금융기관은 이 주택 저당 채권 하나 넘기면 안 되겠고 묶어야겠죠. 이 주택 저당 채권, 이 집합물, 이 주택 저당 채권 집합물을 우리 풀이라고 하고, 이 주택 저당 채권 집합물을 또는 이 뭐 교재보다 보면 저당 풀이란 나와 있는 교재도 많죠. 이 주택 저당 채권 집합물을 우리는 매각을 하면은 이 자금이 이렇게 유입이 되겠죠. 그럼 누구한테 매각을 하냐?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매각을 합니다. 자, 이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우리가 2차 저당대출기관이라고 하죠. 자, 2차 저당대출기관, 2차 우리가 저당대출기관 또는 줄여서 2차 대출기관인데, 자, 2004년 우리가 3월 2일 설립됐죠. 국가가 보증하죠. 정부와 한국은행이 2조 원을 출자해서 설립된 회사로서 국가가 보증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우리가 이 주택저당채권의 유동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이 특수 목적 회사죠. SPC,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만든 회사입니다. 이 특수 목적 회사죠. 자, 이 전국에 본점 외에 지점도 설치할 수 있고, 이 직원을 고용하거나 상근 임원을 둘 수 있는 바로 실체 회사를 말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에 관한 법률에서 설립된 회사로서 실체 회사를 말한다. 자, 그럼 이 한국주택금융공사에는 주택저당채권을 보유하다가 또는 우리가 처분을 이렇게 할 텐데, 문제는 이 주택저당채권을 묶을 때는 이 대출 지역이 같은 것끼리 묶어야겠죠. 이 지역별 또는 대출 만기가 같은 것끼리 기간별, 또 우리가 대출 금액이 같은 것끼리 이 가격별로 우리는 묶어야 돼요. 이걸 묶어야 되는데, 이걸 뭐라고 하죠? 저당권의 패키지화 한다는 얘기죠. 주택 저당 채권을 패키지한다. 묶는다는 얘기죠. 지역별, 기간별, 가격별로 이렇게 묶은 거, 집합물을 만들어서 매각을 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이 주택 저당 채권을 근거로 해서 이제 MBS를 발행하는데, 한국주택금융공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MBS를 우리는 주택저당증권이라고 하죠. 이 주택저당채권을 기초로 하여 발행하는 수익증권을 주택저당증권이라고 하는데, 이 주택저당증권을 발행을 해서 우리는 매각을 하게 됩니다. 누구에게 매각을 하죠? 투자자에게 매각을 하게 되면 투자자의 자금이 이렇게 유입이 되겠습니다. 자, 이때 이 금융기관과 투자자 사이에 이 주택 저당 채권을 사고 파는 이 시장을 우리는 2차 저당 시장이라고 하죠. 2차 저당 시장. 그래서 이 투자자는 이제 MBS를 우리가 매입을 하면서 자금을 공급하고, 한국주택금융공사는 금융기관에 또 우리가 자금을 우리가 공급해주는 이 시장을 주택저당 2차 저당 시장이라고 하는데, 주택자금 또는 공급시장이라고 하죠. 자, 주택자금 공급시장은 MBS가 우리가 발행, 자, 이 MBS가 발행돼서 유통되는 시장이죠. MBS가 발행돼서 유통되는 시장이 2차 저당 시장입니다. 자, 그래서 저당의 유동화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시장은 2차 저당 시장이고, 그 중에서도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1차 저당시장, 2차 저당시장의 개념, 21회 시험과 25회 시험에 우리 개념을 또 출제를 했는데, 이 개념 정확하게 좀 잘 기억을
해두셔야 됩니다. 자, 주택 수요자인 차입자는 주택 저당 채권을 설정해서 융자를 받기 때문에 1차 저당 시장과는 직접 관계 있지만은 2차 저당 시장과는 아무런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는 것을 또 여러분이 이 그림을 통해서 여러분 또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이 이 MBS 제도, 이 저당의 유동화 제도는 우리가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대출을 해주다 보니까 자금의 경직성이 높죠. 단기로 자금 조달해서 장기 운용하기 때문에 자금의 경직성이 높은데 이걸 해결하는 거죠. 그래서 단기 자금 조달을 장기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단기 자금을 장기 자금으로 대체시켜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저당의 유동화는. 자, 그걸 우리가 염두에 두시고, 그리고 부동산 금융, 특히 주택 금융을 활성화시키는 또 역할을 또 담당하고 있죠. 주택 금융을 활성화시키면서 주택 자금 배분을 촉진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교재에 있어서 이 저당의 유동화의 전제 조건 178페이지 맨 밑에 있죠. 자, 이 저당의 유동화의 전제 조건. 자, 이 저당의 유동화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한 우리가 조건이 있겠죠. 자, 이 조건을 보면은 이 금융기관에서의 저당의 수익률. 자, 이 금융기관에서 이 저당 수익률은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말하겠죠. 주택담보대출 금리이 2차 저당시장에서 판매하는 MBS 주택저당증권의 이 수익률 보다는 커져야겠죠. 그래야 쉽게 유동화를 시키고, 그리고 또 이 MBS 수익률이 투자자가 요구하는 이 최소한의 수익률보다 커야 투자자는 또 MBS에 투자를 하겠죠. 자, 이 조건을 만족을 해야 유동화가 원활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것을 보고 또 이 저당의 유동화의 기능 179페이지에 그 유동화의 기능 바로 우리가 2번 지문 보면은 이 주식시장, 이 증권시장은 주식시장과 채권시장으로 이렇게 우리가 나눠볼 수 있죠. 자, 이 주식시장이 침체가 되면은 이 주가가 하락을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수익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위험이 높아요. 그래서 자금이 부동산 시장으로 이동할 수 있는데 이 MBS가 거래되는, 우리가 국가가 보증한 MBS가 거래되는 이 채권 시장으로 자금이 이동을 하죠. 그래서 이 부동산 시장으로 자금을 이동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자금 흐름에 왜곡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서 유용한 게 바로 우리는 MBS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 국가가 보증한 증권을 투자자는 매입을 하기 때문에 우리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투자 수익을 확보할 수 있는 장점도 있고, 또 이 MBS는 투자자에게 좋은 자산 포트폴리오를 선택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해 줍니다. 투자자에게. 자, 국가는 MBS 발행 규모를 조절함으로써 주택시장의 경기를 조절하고, 자, 그리고 이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어떻게 돼요?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자금이 계속 유입되니까 유동성 부족 문제가 해결되죠. 자, 유동성이 우리가 증가하면서 유동성 위험은 점점 우리가 줄어든다는 얘기죠. 유동성에 따르는 위험은 줄어들죠.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자, 이 내용 유동성이 증가하면서 유동성 위험은 점점 줄어들고, 또 국제 결제은행 기준 BIS는 국제결제은행 기준인데 국가가 보증을 하기 때문에 이 주택 저당 채권의 위험 자산 가중치가 떨어지죠. 뭐 20%라도 떨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본 비율, 우리나라는 재정은행의 건전성 지표가 8%인데 이 자기 자본 비율이 우리가 높아지기 때문에 외부로부터 자금 조달이 더 낮은 금리로 조달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죠. 자, 금융기관의 입장이고, 주택 수요자는 집값의 최대 70%까지 융자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주택 구입을 보다 쉽게 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MBS의 발행 효과에 관련된 그 내용도 하나 기억을 해 두시고, 자, 179페이지 MBS의 개념이 나오죠. 자, 이 저당 대출기관, 저당 회사는 저당 은행이라고 하죠. 이 저당권을
우리가 주택 저당 채권을 설정, 관리, 매매하는 회사가 저당회사, 저당은행입니다. 기타 투자자들이 설정하거나 사실인 저당을 담보로 해서 새로운 형태의 증권을 발행하는 것을 MBS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 MBS는 여러분이 보금자리로는 고정금리지만 MBS는 고정금리로 발행을 할 수도 있어요. 자, 고정금리로 발행도 할 수 있지만은 우리는 또 뭐는 우리가 가변이자율. 여러분 가변이자율이라는 것은 변동금리입니다. 이 가변이자율, 변동금리로 우리가 발행을 할 수 있고 또 저당을 여러 개로 나누어서 우리가 발행할 수 있다. 뭐 CMO 같은 거 이제 배우시겠지만은 자, 그런 내용을 우선 염두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180페이지 보시면은 MBS의 종류인데 이 MBS 종류가 또 출제가 또 예상되는 그런 부분이죠. 자, 우리는 또 확인을 좀 잘 해야 되는데 여러분 작년에는 요쪽에서 두 문제에 걸쳐서 출제되기 때문에 원래 출제는 MBS 종류에서 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 기본적인 그런 내용이니까 이 저당의 유동화의 이 구조, 이 저당의 유동화의 구조는 이 기본적 내용이니까 잘 이해를 좀 우리가 해두시고 자, 시험에는 MBS 종류 4가지가 나오는데 이것을 우리가 출제를 우선 우리가 원래 예상이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잘 확인을 해둬야 될 부분이 바로 MBS의 종류입니다. 4가지 종류가 나오고 있죠. 자, 첫 번째를 보시면은 자, 첫 번째는 이 주택 수요자인 차입자가 대출을 받으면은 매월 원리금을 상환을 합니다. 자, 대출을 받으면은 매월 우리가 원리금 상환을 하게 되겠죠. 자, 그러면은 발행기관은 투자자에게 MPTS를 우리가 발행을 해서 매각을 합니다. 자, 이때 S라는 것은 모기지 패스스루인데 주택 저당 채권을 이체시키는 증권이거든요. S는 시큐리티는 증권이죠. 자, 여러분 차입자가 매월 원리금을 상환하면 발행기관은 우리가 수수료를 공제해서 바로 즉시 투자자에게 이체를 시켜준다는 의미에서 이걸 이체증권이라는 용어로 불립니다. 그래서 증권은 요거 하나밖에 없죠. 자, 증권은 요거 하나입니다. 나머지 3개는 채권이거든요. 자, 이 S는 증권, 시큐리티는 증권이라는 걸 염두에 두시고 자, 예를 들어서 발행기관이 100억이라는 자산, 지분을 매각을 합니다. 그럼 100억이라는 자산이 매각하면 100억이라는 현금이 들어오기 때문에 발행기관의 자산의 크기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투자자에게 자산, 지분을 매각했기 때문에 지분이 다 누구에게 넘어가는 거죠? 투자자에게 넘어가는데 자, 이 지분을 매각을 했기 때문에 이 지분형의 성격을 가진 MBS다. 자, MPTS는 지분형의 성격을 가진 MBS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투자자에게 지분을 매각했기 때문에 지분이 다 넘어가야 됩니다. 우선은 주택 저당 채권. 자, 이 주택 저당 채권, 이 집합물의 소유권, 그리고 원리금, 수취권, 원리금 수취에 따른 현금 흐름에 따른 이 지분권이 투자자에게 같이 이제 매각이 되는 거죠. 지분을 매각했기 때문에. 자, 그리고 여러분이 차입자가 시장 이자율이 지속적으로 하락을 해서 이 대출 이자율, 저당 이자율, 대출 이자율보다 낮게 되면은 만기가 되기 전에 조기 우리가 상환을 하게 되면은 발행기관도 지분이 매각됐기 때문에 투자자에게 조기 상환을 하죠. 따라서 투자자는 이 조기 상환의 위험, 자, 이 조기 상환에 따르는 위험과 시장 금리 변동에 따른 금리 위험도 우리가 다 투자자가 우리가 부담을 합니다. 그래서 투자자는 2개의 권리와 2개의 위험이 있죠. 그래서 증권 투 하면 암기하기가 좋겠네요. 증권 투 하면은 우리가 암기하기가 상당히 좋다는 거죠. 증권
채권, 이체증권은 지분을 매각을 하기 때문에 지분형의 성격을 가진 MBS다. 자, 이 발행기간의 자산의 크기가 변화가 없기 때문에 이 주택 저당 채권 총액, 자, 이 주택 저당 채권의 이 총액과 우리가 MPTS 발행액은 똑같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면서 우리가 MPTS라는 용어 하나 확인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가 MBB인데 이번은 차입자가 또 매월 원리금을 또 상환합니다. 대출금에 대한 매월 원리금을 우리가 상환을 하게 되면은 발행기간은 이 발행기간의 신용을 가지고 뭐를 MBB를 우리 발행하죠. 주택저당채권 담보부 채권을 발행을 해서 투자자에게 우리가 매각을 합니다. 자, 이 발행기간의 신용을 가지고 발행을 하기 때문에 우선은 이 주택 채권인 경우에는 이 주택저당채권 이 집합물, 주택저당채권 집합물의 소유권은 이게 발행기관이 이건 항상 보유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이 채권인 경우, 이 채권, 이 본드거든요. 본드 채권인 경우에는 이 주택저당채권 집합물의 소유권은 발행기관이 항상 보유하고 있습니다. 즉, 이 주택저당채권 이 집합물, 이 주택저당채권 집합물을 담보로 해서 발행기관의 신용을 가지고 채권을 발행해서 투자자에게 매각을 하는 겁니다. 자, 우선 채권을 발행할 때는 주택저당채권 집합물의 소유권은 발행기관이 보유하고 있고 또 이 MBB는 원리금 수취권도 우리가 보유하고 있어요. 자, 원리금 수취권도 보유하기 때문에 차입자가 만기가 되기 전에 조기 상환을 하게 되면은 이 조기 상환에 따른 위험도 누가 부담을 한다? 바로 우리가 발행기관이 부담한다고. 상당히 심하게 많이 나오죠. 벌써 두 번 정도 물었죠. 또 시장 금리 변동에 따르는 위험, 또 차입자가 원리금을 제때 못 갚죠. 채무 불이행을 하게 되면은 이 채무 불이행에 따르는 위험도 발행기관이 부담을 합니다. 그래서 이 발행기관은 권리와 위험을 다 가지고 있죠. 그래서 올발하면 돼. 발행기관이 권리와 위험 다 보유하기 때문에 모든 거 발행기관이 다 보유하겠다. 올발하면은 암기하기가 훨씬 쉽죠. 자, 이 MBB는 기업의 회사채 성격과 아주 유사하기 때문에 이 MBB를 우리는 채권적인 성격, 이 채권형의 성격을 가진 MBS다. 채권형의 성격을 가진 MBS죠. 즉 발행기관은 이 채권에 대해서 이 투자자는 위험이 없죠. 발행기관이 모든 위험을 부담하기 때문에 이 투자자는 위험 부담을 지금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수익률이 가장 낮죠. 자, 여러분 위험 부담이 없다는 것은 이 수익률이 가장 낮다. 자, 수익률이 가장 낮은 게 MBB죠.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원금과 이 채권에 대한 새로운 원금과 이자는 상당히 낮겠죠. 수익률은 새로운 원리금을 통상 일반적으로 6개월마다 우리는 투자자에게 지급을 합니다. 투자자에게 지급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차입자는 매월 원리금을 갚지만 발행기간은 통상 6개월마다 지급을 하기 때문에 현금 흐름이 바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 또 이 발행기관의 입장에서 우리가 보면 신용을 가지고 발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주택 저당 채권 총액이 더 많죠. 이 주택 저당 채권에 있어서의 총액이 MBB 발행하는 금액보다 더 많죠. 이 초과 담보를 우리가 유지를 해야 돼요. 이 초과 담보를 우리가 유지하면서 이 발행기관 입장에 있어서의 우리가 MBB 발행을 했을 때 이 투자자를 보호해 주기 위해서 초과 담보를 유지를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이 관련해서 발행기관이 이렇게 권리와 조기 상환위험, 금리위험, 채무불이험 모든 위험 다 부담을 하고 있다. 발행기관이 모든 걸 가지고 있다. 기억을 해두시고 이 차입자가 조기 상환하면 발행기관도 조기 상환을 하면 투자자는 손실을 보니까 이 발행기관의 조기 상환에 대해서 조기 상환을 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을 우리는 콜 방어죠. 일정 기간 동안만 조기 상환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부분적 콜 방어인데 우리나라는 부분적 콜 방어를 인정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콜 방어라는 용어 하나 기억을 좀 해두셔야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시험 문제 MBB가 특히 많이 나오거든요. 이 MBB가 많이 나오니까 좀 MBB 신경 정답 지문으로 MBB가 많이 출제되고 있다는 걸 염두에 두시면서 MBB를 잘 신경 써야 되겠습니다. 또 이 차입자가 이번은 또 매월 또 원리금을 상환을 하죠. 자, 차입자가 또 매월 원리금을 상환을 하는데 이 발행기관은 또 투자자에게 이번 MPTB 또 B는 본드 채권이죠. 이걸 투자자에게 발행해서 매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걸 우리가 저당대출 자동이체 채권 너무 길죠. 저당대출 자동이체 채권이라고 하는데 무슨 얘기냐면 또 발행기관의 신용을 가지고 발행을 해야 되니까 이 주택 저당 채권 집합물의 소유권. 자, 이 주택 저당 채권 우리가 집합물의 소유권 이걸 담보로 하죠. 이걸 담보로 해서 발행기관의 신용을 가지고 우리는 또 MPTB를 발행해서 투자자에게 매각을 합니다. 문제는 이게 차입자는 원리금을 상환하면 발행기관은 또 즉시 투자자에게 원리금을 이체시켜준다. 그래서 원리금 우리가 수취권은 투자자가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시장 금리 변동에 따라서 생기는 이 조기 상환을 우리가 하게 되면 발행기관도 조기 상환을 하기 때문에 조기 상환 위험도 우리 투자자가 부담한다. 여러분 원리금 수취권과 조기 상환 위험은 같이 다닙니다. 짝꿍입니다. 짝꿍. 원리금 수취권과 조기 상환 위험은 같이 다니고 있다. 짝꿍. 자, 여기도 원리금 수취권, 조기 상환 위험, 원리금 수취권, 조기 상환 위험. 짝꿍이라는 걸 항상 염두에 두시면 이해가 좋고요. 자, 이때 이 차입자가 원리금을 우리가 상환하면 발행기관은 즉시 투자자에게 원리금, 현금만 이체시켜줘. 권리는 보유하면서 그러기 때문에 이것을 우린 직불카드 써보시면 알겠지만 그래서 저당 직불 채권이라고 돼요. 이 저당대출 자동 이체시키는 채권이다. 이것을 또 우리는 간단히 저당 직불 채권이고 또 현금만 이체를 된다는 의미에서 현금 수지 채권이라고도 우리가 불리우죠. 자, 그러기 때문에 우선 원리금을 상환하면 바로 즉시 투자자에게 이체시켜주기 때문에 MPTS 지분형의 성격도 가지고 있고 또 주택저당채권 집합물을 담보로 발행기관의 신용을 가지고 채권을 발행하기 때문에 MBB 성격도 가지고 있죠. 자, 그러기 때문에 무슨 성격? 지분형과 이 채권형을 혼합을 했죠. 이 지분형과 채권형을 혼합한 형태의 MBS가 바로 MPTB죠. 자, 저당대출 자동이체 채권 또는 저당 직불채권, 현금 수지 채권이라고 분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고요. 자, 182페이지에 다계층 저당 채권이 나오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대부분 이 CMO를 우리가 발행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MPTB는 만기가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걸 확대한 겁니다. 그래서 투자자의 다양한 욕구를 만족시키고 또 조기 상환 위험에 따른 조기 상환 위험 분산시키기 위해서 나온 게 바로 CMO다. CMO를 다계층 저당 채권이라고 하죠. 다계층 저당 채권이라고 하는 CMO가 나온다. 자, CMO는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대부분 CMO를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CMO를 출제를 또 우리가 MBB와 마찬가지로 CMO에서 정답 지문을 많이 묻고 있죠. 2년 전에도 정답 지문을 CMO에서 물었죠. 자, CMO는 이 저당 채권의 총 발행액. 자, 이 저당 채권의 총 발행액이 뭐 5천억이다. 그럼 5천억을 이렇게 우리나라에서는 8개의 구조로 나누겠죠. 이렇게. 자, 나눠볼 때, 자, 여기 만기가 1년,
2년, 3년, 5년, 7년, 10년, 15년, 뭐 20년 이렇게 만기를 다양하게 만들죠. 자, 이 주택 저당 채권의 총 발행액을 이렇게 여러 개의 그룹으로 나누는데 이때 나누어진 그룹을 트렌치라고 하죠. 트렌치. 그럼 각 트렌치마다 이렇게 서로 만기를 다르게 우리가 만들고 또 이자율도 달리 만들겠죠. 우선 만기가 짧을수록 이자율이 낮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게 뭐 1%, 여기는 뭐 1.5%, 여기는 예를 들어서 1.7%, 여기는 뭐 2%, 이런 식으로 여기는 2.5%, 3%, 3.5%, 4%. 만기가 길수록 불확실성에 따른 위험이 높으니까 수익률도 높게 매기죠. 이렇게 각 트렌치마다 만기도 다르게 이자율도 서로 다르게 하여 우리가 원금은 1년 먼저 주고 그 다음 1년 끝나면 2년 이 원금 지급은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발행되는 채권을 CMO죠. CMO는 MPTB를 확대했기 때문에 MPTB와 구조상 동일하다. 즉 우리가 또 주택 저당 채권을 담보, 주택 저당 채권의 집합물을 담보로 채권을 또 발행을 했죠. 이 채권을 또 발행을 했기 때문에 주택 저당 채권 집합물의 소유권은 발행기관이 보유하고 원리금 수취권은 투자자가 보유하기 때문에 이 투자자는 조기 상환 위험을 부담한다는 거죠. 자, 그것을 우선 여러분이 이해를 해두시고 그리고 또 우리가 MPTS의 성격도 가지고 있고 MBB 성격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장기 투자자들은 조기 상환을 하더라도 어떻게 돼요? 우리는 1년, 2년 여기서 조기 상환에 대체하기 때문에 장기 투자자들은 우리가 콜방어를 우리 실현시킬 수 있다. 이 장기 투자자인 우리 연기금인데 연기금은 또 콜방어를 실현시킬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이 저당 이자율과 시장 이자율 관계에 있어서 조기 상환율이 결정되는데 이 조기 상환이 우리가 언제 되느냐 뭐 이 관련해서 이 콜방어 우선 하나 확인을 한번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교재 182페이지에 그런 내용 위주로 우선 잘 우리가 주어져 있는데 잘 이해를 해두시고 또 밑에 표 이것도 한번 확인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183페이지 보시면은 한국주택금융공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설립되는데 이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업무 여러분이 우리가 23회, 18회 시험에 또 출제를 했었죠. 자, 10년 이상의 장기 모기지론을 공급해 줌으로써 내 집 마련,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을 도와주는 역할도 하고 또 주택 저당 채권의 유동화라든지 또는 주택 금융 신용 보증 업무를 또 담당하고 있고 또 주택 담보 노후연금을 보증해주고 있고 또 주택 저당 채권을 우리가 평가하고 또 실사를 하기도 하고 또 MBS를 보유하고 또 MBS를 발행하고 또 지급 보증에 있어서의 업무도 또 우리가 하고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업무 또 거기 역할 한번 잘 확인을 해두시기 바라고요.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연금제도 또 우리가 자주 작년에는 개념을 출제했는데 자주 또 우리 시험 지문에 나오는 부분이죠. 이것을 다음 시간에 여러분과 같이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MBS 종류 다시 한번 여러분이 잘 정리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